343페이지 자동화 속보 설비 넘어가겠습니다. 누전 경보기 넘어가겠습니다. 347페이지 피난 설비가 나오는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360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3번 있죠. 계단, 통로, 요도 등은 다음 강목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동그라미 1번에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마다 설치할 것. 1계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 참마다 설치할 것. 계단이 이렇게 있다 고 봤을 때 계단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이 있고 여기에 참이 있고 여기에 참이 있고 여기가 참이 있고 여기가 참이 있고 그럴 때는 유도등 어디다 설치해요? 계단 통로 유도등을 여기와 여기에 설치하죠.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요. 이럴 경우 이렇게 계단 참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러면 몇 개를 설치하면 돼요? 2개를 설치하면 되죠. 이렇게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그럼 2개마다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있고 하나 없고 하나 있고 아니면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피난 설비, 피난 기구나 인명 구조 기구나 유도 등 설비나 이런 것들을 다 기준을 써시오. 이런 게 좀 위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설명할 게 많이 없고요. 이제 364페이지를 보게 되면 10번에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제외가 나오죠. 4번에 보게 되면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일어난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30m 나오죠. 3번에 보면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일어나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 등과 유도 표지가 설치된 20m가 나오죠. 2번을 얘기하려고 30m와 20m를 읽어본 거예요. 2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인데 애매하죠. 몇 미터입니까? 여기에는 몇 미터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현장에서 판단을 하죠. 제가 30m, 20m 왜 읽었겠어요? 저는 2번을 10m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이 아주 조그만해가지고 이 출입문에 도달하는 거리가 전부 다 3m예요. 3m. 대각선도 3m고 또 5m예요. 유도등 없어도 피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화재안전 기준이 애매하면 자기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제 기준은 10m라는 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뭐 5m든 10m든 15m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m 되는 곳에도 가가지고 유도등 없다고 설치해야 된다고 꼭 그래야 되겠냐. 그런 거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같이 한번 본 겁니다. 시험에도 이 부분은 출제가 된 적도 있죠. 372페이지에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예요. 이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저번에 5개 소화전 할 때 얘기를 했죠. 무슨 기능을 해요?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근데 설치는 누가 해요? 사설이에요. 그죠? 건물주가 하는 겁니다. 자, 373페이지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하려면 어디에 설치를 해야 돼요? 왼쪽 페이지 가로 1번에 나오죠. 호칭 지름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주변에 보니까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이 지나가질 않아요.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이 지나가질 않는데 거기다 연결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화수조와 또 저수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소화수조는 건물 안에 있는 거고요. 저수조는 건물 밖에 땅 밑에 있는 거예요. 땅 밑에 있는 거는 뭐가 필요해요? 땅 밑에 수조, 맨홀이 필요하죠. 맨홀. 흡수관 투입구라는 표현을 쓰죠. 흡수관 투입구에는 이렇게 넣어서 소방차에 물을 흡입하는 거죠.
건물 안에 있어요. 그럼 건물 안에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둘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맨홀, 즉 흡수관 투입구가 있어야 되고요. 얘는 이렇게 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채수구가 있어야 돼요. 채수구에서는 몇 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와야 돼요? 0.15 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와야죠. 옛날 단위로는 1.5kg per 제곱센치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낙차만 있으면 나올 수가 있겠죠. 한 20m 되면 마찰 손실 빼고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한 30m 되면 당연히 나오겠죠. 20m는 좀 불안하죠. 마찰 손실 빼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문제는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래쪽에 100%안 나오겠죠. 그럼 뭐가 설치돼야 돼요? 펌프 설치해야죠. 펌핑을 해야죠. 펌핑 하는데 양정 계산할 때 여기서 얼마 나올 수 있게끔? 예, 1.5kg per 제곱센치. 지금 현재 단위로는 0.15 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펌프 양정이 계산이 되줘야죠. 자, 넘어갑니다. 378페이지 제연이 나오죠. 제연 설비는 거실 제연이 있고 부속실 제연이 있죠. 거실 제연은 연기를 배출하는, 부속실 제연 어디로 연기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에요. 계단실이요. 계단실로 연기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게 부속실 제연입니다. 380페이지를 보게 되면 첫 줄에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 제연경계벽, 이 둘을 뭐라고 해요? 이 둘을 제연경계라고 앞으로는 칭하겠다. 벽으로 구획할 수도 있는데 화재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이나 샷다나 방화문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고정식 벽이나 화재 시에 내려오는 이동식 벽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제연경계 벽 있죠. 제연경계 벽도 고정형이만 인정할까요? 내려오는 가동식도 인정을 할까요? 가동식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없을 뿐이에요. 실제로 설치된 사례도 많고요. 화재가 나게 되면 연기 감지기 동작을 해가지고 연동해서 내려옵니다. 바닥까지 내려오면 벽이고요. 0.6m 이상만 내려오면, 즉 천장에서 0.6m까지 이상까지만 내려오면, 0.6m 이하 내려와서 0.4m 내려오면 안 되고요. 0.6m 이상이 내려왔어요. 0.6이나 0.7이나 0.8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연 경계벽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3번에 보게 되면 예상 제연 구역에 대하여는 화재 시 연기 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공기 유입은 왜 돼야 되죠? 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이제 연기를 배출을 하죠. 배출을 합니다. 배출만 하는 거예요. 배출만 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압력이 플러스 압이 돼요? 마이너스 압이 돼요? 예, 마이너스 압이 되죠. 그러면 문을 열었을 때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갈까요? 안에 있던 게 나올까요? 들어갑니다. 화재가 났을 때 이쪽에 공기를 갑자기 많은 양을 공급해주면 안에 있는 일산화탄소 등의 가연성 가스가 터져요. 그게 소방안전관리론에서 배우는 100 드래프트예요. 이 문을 누가 열어요? 소방대원이 열죠. 그래서 우리 영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소방대원이 문 열었을 때 안에 있던 게 터져가지고 확 이렇게 쏟아지는 거 가끔 보죠. 안의 압력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배출량은 얼마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4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세제곱미터 per 분 이상이어야 된다. 4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나뉘죠. 40m 원내 원초가 이렇게 나눠요. 또 제한 경계일 때는 또 표에 따른다. 이런 말도 있고. 이 배출량은 진짜 이게 한 2페이지 정도 되는 양인데 공기 유입량은요. 공기 유입은 딱 한 줄이에요. 배출량 이상일 것. 그러면 배출하죠.
4만을 배출을 해요. 4만을 넣어줘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아니죠. 0이죠. 0. 0일까요? 아니면 0보다 조금 큰 값일까요? 0보다 조금 더 큰 값이죠. 왜요? 여기가 온도가 높아요? 여기가 온도가 높아요? 여기가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가 공기가 팽창을 하죠. 얘보다 얘를 똑같거나 그 이상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요. 문을 열었을 때 이쪽으로 들어갈까요? 안에서 나올까요? 나오죠. 공기가 갑자기 공급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터지는 일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은 백드래프트와 관계가 있고요. 2번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 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로 가름할 수 있다. 세 번째, 통로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가연성 내용물이 없는 경우에 그 통로는 예상 제형구역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통로는 재현 설비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즉 배출을 안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또 급기도 안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뭐야? 통로의 배출, 공기 유입 이걸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 1번을 마저 읽어보죠. 화재 시 연기 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이 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요. 배출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로 배출은 3번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통로 배출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통로의 급기는 해줘야죠. 자, 다음 페이지 4번의 배출량 및 배출 방식을 보면요. 2번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예상 제형구역을 통로 배출 방식으로 하는 경우, 자 50제곱미터 미만이 거실이 쭉 있고 그리고 통로에 접해 있는 경우 통로 배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주 좀 특이하게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아래쪽에 표는 제형 경계로 구획된 경우가 주, 벽으로 구획된 경우는 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과 같다. 다음은 뭐예요? 제형 경계로 구획된 경우예요. 벽으로 구획된 경우는 비고에 있어요. 벽으로 구획된 경우는 25,000이에요. 통로 길이가 40m 이하면, 통로 길이가 60m 이하면 벽으로 구획된 경우는 3만이에요. 벽은 두 개 수치죠. 40 이하냐 40 이상이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다른 수치가 없어요. 자, 아래쪽으로 한번 보죠. 400제곱미터 이상인 거실은 벽이 주, 제형 경계가 부 이렇게 돼 있어요.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 40m 원 내면 4만, 제형 경계는 다음과 같다. 40m 원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벽일 때는 45,000, 제형 경계일 때는 표와 같다. 그러면 통로 배출 방식을 이렇게 고칠 수도 있죠. 벽일 때는 얼마다? 25,000이다. 제형 경계일 때는 다음과 같다. 벽일 때는 얼마다? 3만이다. 제형 경계일 때는 다음과 같다. 이런 스타일로 고칠 수도 있겠죠. 스타일이 위는 제형 경계는 다음과 같다. 비고에 따라서 벽을 적용한다. 비고가 즉 벽이 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래쪽은요. 4만이다. 벽은 4만이다. 제형 경계는 다음과 같다. 설명하고 있는 체계가 좀 다르다는 거죠. 385페이지. 정중간에 3번이 있어요. 3번. 반가로 3번.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해야 된다. 배풍기 부분은 유연 내열 처리를 해야 된다. 배출기만 얘기하고 있어요. 공기를 유입하려면 송풍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기를 배출하는 게 배출기라고 해요.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을 분리 설치하는 게 그림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현장에서 맨날 보는 거예요. 이게 펜, 날개죠. 그리고 이렇게 축이 있고 풀리가 있고 풀리가 있고 축이 있고 전동기 즉 모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를 뭘로 연결을 해요?
벨트요. 이거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이걸. 이게 분리 설치한 거예요. 얘가 뭐예요? 배풍기. 얘가 전동기. 분리 설치한 게. 직결 반대죠. 그럼 직결은 뭐냐? 예, 팬. 그리고 전동기, 즉 모터 이렇게. 이거 직결이에요, 이게. 펌프 설치가 다 직결이에요, 우리나라는. 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팬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배출기는 이렇게 못해요. 배출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송풍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송풍기는 여기에 예 이렇게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가 나가요. 근데 배풍기는 연기가 들어와서 연기가 나가는데 연기가 몇 도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00도씨 이상이 돼요. 연기가. 그러면 여기에서 열 전달이 되잖아요. 열 전달이. 여기에 모터 있으면 어때요? 얘가? 열 받아서 고장 나죠. 그래서 송풍기는 전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얘는 상관이 있어서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거죠. 자, 387페이지에 소방은 현장에 가보면 다이팬, 즉 시로코펜을 제일 많이 써요. 다이팬은 날개가 많다 보니까 제작 원가는 조금 더 비싼데 성능은 좋아요. 성능은 뭐예요? Q가 크다. PT, 즉 전압이 크다. 이게 성능이에요. 선풍기를 1단 털게 되면 바람이 조금 나가고 4단을 털면 바람이 이제 많이 나갔는데 바람이 많이 나간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다이팬은 성능이 좋아요. 바람이 많이 나간다고요. 그럼 4단을 눌렀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선풍기?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진동이 더 크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익형편에 비해서 다이팬은 소음 진동이 더 큽니다. 그런 단점은 또 있어요. 넘어가죠. 자, 12번에 송풍기의 서징, 즉 맥동 현상인데요. 펌프에서는, 즉 수계에서는 공동 현상과 수격 현상이 상당히 중요해요. 맥동 현상은 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팬에서는요, 공동 현상이 있어요, 수격 현상이 있어요. 팬에서는 서징만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연 설비는 서징이 중요해요. 그러면 서징이 뭐냐? 그 서징은 어떻게 방지하냐? 이런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방풍, 이거는 톨추측에 구멍을 하나 뚫어놔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여기 쪽으로 이렇게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방풍,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데 버리는 거예요. 버려요. 방풍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버리지 않고 흡입축하고 연결하는 거는 이거는 바이패스예요. 흡입 쪽에 댐퍼를 설치해서 흡입 쪽을 조이는 거는 흡입 조임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징이 방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제2장 부속실 제한 설비인데요. 부속실 제한 설비는 뭐라는 거예요? 계단실을 청정하게 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제가 뭐 일본 쪽을 다 조사해 보진 않았는데 일본 쪽은 부속실 제한 설비를 하지 않고요. 배연창을 해요. 부속실에 배연창을 한다고 해요. 문이 닫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 연기가 부수시로 조금 들어가겠죠. 방화문 틈새를 통해서. 그게 어디로 나가겠어요? 대기로 나가겠어요? 계단실로 가겠어요? 대기로 나가죠. 이게 이제 부속실이고 이 계단실이에요. 거실이고 복도입니다.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배연창이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배연창이. 화전하면 이제 이게 열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대기랑 개방이 돼 있어요. 화재가 나게 되면 개방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한 연기가 복도를 지나서 이게 일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 일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배출이 되겠어요? 항상 보면 유체는요 시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기 쉬운 쪽으로. 너 어디로 가려면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뚫려 있으니까. 왜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밖으로 가지. 그래서 창만 열려도 계단실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16층 이상이면 특별 피난 계단으로 해야 되고요. 특별 피난 계단을 하게 되면 부속실이 있어야 되고 부속실에는 뭐요? 제연 설비가 해야 돼요. 아파트 공동주택 말고 나머지 것들은요. 11층 이상이면
특별 피난 계단을 해야 되고 부속실 이사되고 재현 설비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재현 설비가 두 가지라고 해요. 배연창을 해도 되고 부속실 재현 설비를 해도 되고. 그래서 실제로 어딜 가보면요, 이 업무 시설인데 13층에 가니까 이게 없어요. 재현 설비가. 즉 급기 가압이 없더라고요. 창이 있어요. 창이. 또 아파트인데 어딜 가보니까 재현 설비가 없어요. 또 뭐가 있어요? 창이 있어요. 창이. 그런 데가 있어요. 적용한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걔는 성능 시험에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문 열리냐 안 열리냐 이것만 잘만 보면 돼. 배연창이다 그러면 화재 감지 동작에서 잘 열리냐 안 열리냐 보면 되는데, 부속실 제한은 얼마나 복잡해요. 방염 풍속 맞아야지, 폐쇄력 맞아야지, 차압 맞아야지. 이거 다 측정해봐요. 다 정상인 건물이 있냐. 출입문마다 방염 풍속을 측정하는데 몇 이상의 지점을, 10 이상의 지점을 측정을 해야 돼요. 방화문이 뭐 한두 개예요. 층마다 다 있는데 그 시간이 되겠냐 이거죠. 389페이지에 재현 방식 3개를 쓰시오 나올 수 있겠죠. 그림을 보면 뭐 옥내, 출입문, 부속실, 계단실. 급기는 어디서 해요? 급기는 부속실 급기이고요. 그리고 배출은 어디서 해요? 옥내 쪽에서 배출을 하는 거예요. 왜 둘 다 파란색을 했어요? 둘 다 공기란 얘기예요. 공기를 급기 가압하고요. 공기를 배출해 주는 거지 연기 배출이 아니에요. 이 배출은 뭐를 배출해 줘요? 뭐를? 여기에 급기를 하게 되면 이 압이 어떻게 해요? 플러스 압이잖아요. 문을 열게 되면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공기가 확 들어오잖아요. 또 공기가 확 들어오네요. 여기에 뭐가 있는데? 일산화탄소 등 미온수 가스가 있는데, 얘들은요 공기가 확 들어오면 공기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게 되면 폭발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터지잖아요. 그게 또 백드래프트예요. 딱 들어와서 터졌어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죠. 공기를 빼줘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가 산소 농도가 증가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를 배출해줘요? 여기에 문이 열렸을 때, 틈새 말고 문이 열렸을 때 여기에서 방염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양이 무슨 양이에요? 급기량은 누설량 플러스 보충량이에요. 이게 큰 개념이에요. 누설량 플러스 보충량이고, 이 누설량은 틈새 평상시 닫혀 있을 때, 보충량은 열려 있을 때, 방염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부속실 재현 설비는 의미도 좀 복잡해요. 자, 출입문이 이렇게 있어요. 출입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출입문이 있어요. 급기량을 산정할 때요, 급기량은 누설량 플러스 보충량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재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연기가 어때요?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연기가 2개가 이쪽으로 와요. 3개가 온다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3개로 오면 여기서는 뭐로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뭐로? 3개로 밀어줘야 방연을 할 거 아니에요. 연기가 3개의 힘으로 오면 3개 이상의 힘으로 밀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전체 양은, 화재가 났을 때 이 전체 양은 궁극적으로는 이걸 밀어줘야 되는데, 애초에 문이 닫혀 있을 때 이쪽으로 나아가는 누설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것을 얘는 화살표 2개라고 가정을 해봐요. 2개. 그럼 얘는 화살표 몇 개만 있으면 돼요? 1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누설량 Q는 0.827 AP의 n분의 1승이라는 공식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볼 거고요. 예. 얘가 누설량 공식이에요. 누설량 공식. 틈새. 그래서 여기 A는 뭐예요? 틈새의 면적이에요. 더하기 AV 나누기 0.6. 원래는 AV만 해도 돼요. AV만. 이 A가 뭔가 하면 문의 면적이고요. V는 방향 풍속이에요. 즉 이게 뭔가 하면 자, 이게 AV가 화살표 3개예요. 그 이상적인 거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아니더란 얘기죠. 얘도 효율이 낮더란 얘기예요. 그 효율이 얼마인가 하면 0.6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실제로 5개 정도를 보내줘야 3개 정도의 효과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0.6으로 나눠서 전체 값을 구하는데 어쨌든 이 전체 값이 화살표 3개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지금은 0.6은 효율이에요. 효율. 얘는 지금 화살표 2개예요. 얘는 지금 화살표가 3개예요. 그 지금 얘가 화살표 2개고 얘가 화살표가 3개예요. 그러면 지금 몇 개의 화살표가? 5개잖아요. 3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화살표 2개를 빼줘야죠. 그게 뭐냐? 0.827 AP의 n분의 1승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얘는 누설량이고요. 보충량은 얘가 보충량이에요. 얘가 보충량이라고요. 그러면 이상하다. 이거 2개 지워지는 거 아니냐? 안 지워져요. 못 지웁니다. 왜 못 지우는가 하면 이거는 전체 층이고요. 얘는 1계층 또는 2계층 이거든요. 부속실의 수가 20개를 초과할 경우는 몇 계층? 2계층. 이런 또 기준이 있잖아요. 얘는 전층. 전층하고 일부층하고 어떻게 지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고. 이게 전체예요. 이쪽 부분에서는. 좀 쉽게 설명한 거고요.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들어서. 점검을 하더라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그래도 이 부속실 재현 설비가 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외워지고. 펜 용량 있죠? 즉, 급기 펜 용량. 급기 펜 용량은 급기량 있죠? 곱하기 1.15. 즉, 15% 여유를 둬야 돼. 15%는 뭔가 하면 누설량을 미리 예측을 하는 거야. 한 15%는 새지 않겠냐?